안녕하십니까, 시험입니다. 오늘 7강 들어갈 것이고요. 오늘 7강의 제목은 평물좌표예요. 평물좌표. 그리고 나와 있는 키워드들은 거리, 점, 무게 중심, 중선 연결 정리, 그 다음에 각종 거리 구하는 건데요. 핵심은 뭐냐면요, 여기서는 이걸 다 좌표 안에서 구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도형과는 달리 얘는 이 점들도 이 좌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는 반드시 좌표 평면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기본 공식들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한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점 사이의 거리.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됩니다. 좌표 평면상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좌표를 표시하고요. 얘는 X축, 얘는 Y축이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 하나를 찍어요. 그 다음에 점 하나를 찍어서 하나는 점을 A라고 그러고 얘를 X1, Y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을 B, X2, Y2라고 할 때 거리라는 것은 요 직선 거리를 말하는 거죠. 직선 거리. 얘를 구하는 거야. 이거를 영어로 이제 L이라 합시다. 그때 이제 구하는 원리는 예전에 요렇게 피타고라스 할 수 있었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 밑변의 길이를 여기 보이는 이제 x2가 있고 여기 이제 x1이 있으니까 쭉 내리면은 얘는 x2에서 x1을 뺀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거리가 x2-x1이라는 거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가로의 거리는 요거는 y2-y1이 돼서 피타고라스에 의해 L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x2-x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2-y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이 이제 원래는 L이 풀마가 돼야 되는데, 양수기 때문에 얘는 그냥 L은 루트 x2-x1 이거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나오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할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의 이 거리를 구하려면 이런 공식을 쓰면 되는데요. 이제 이런 식이 주어지고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얘인데요. 얘를 보고 거꾸로 두 점을 찾아내는 거야. 다시 한번 할게요. 얘를 이제 해석하자. 해석. 이렇게 할까요? 리딩이라고 할까요? 리딩? 얘를 한번 우리가 이제 읽고 독해를 하는 거죠. 요렇게 식이 나왔을 때는요. 얘는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루트 안에 제곱이 보이면 얘는 두 점 사이 거리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는데, 어떤 두 점이냐면요, 요렇게 한 점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한 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한 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렇게 한 점, 두 점 사이의 거리 해서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연습할게요. 연습. EX. 예를 들어서 루트 안에 이런 식이 나왔어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왔다고 치자. 자, 그렇게 되면은 얘는 리딩 해석하면은요, 현재 여기 점은 왼쪽에 X가 하나 있죠. 여기는 이제 Y가 이렇게 있는 거야. X,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 Y 제곱이라는 것은 Y 마이너스 0을 바꿀 수가 있잖아. 이렇게. 한 점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x1, y1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가 있고요. 2,0 사이의 거리라고 말하면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볼까? 만약에 루트 x 제곱이라고 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뒤에 0이라는 것을 집어넣고 풀면 되겠죠. 얘는 어떤 거리냐면요, x, 0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0이니까, 그 다음에 0,0, 원점 사이의 거리다라고 말하면 되겠지. 원점 사이의 거리. 자,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루트 x제곱 y제곱이라고 적어주면, 얘는 해석은, x, y와 원점 사이의 거리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만 정리하면은요, 얘 루트 x 제곱을요, 루트 x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원리가 얘가 똑같은 거죠. 루트 x 제곱이라는 것은 얘와 얘의 거리잖아요, 거리. 그래서 거리를 표시하는 수학적인 기호가 또 절대값이잖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두 개 같은 표현이고요. 두 가지로 나눠서 푼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그대로 나오지만 x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끼고 나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기본 개념이죠.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두 번째에 들어가면은요, 두 번째 거기 내분점, 외분점이 있죠.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거는 이제 내 안쪽에서 나누는 점이고요. 바깥에서 나누는 점인데, 자, 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표평상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아까 했던 두 점 사이의 거리를요, 일부러 내가 수직선상에서는 안 했거든요.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내분점, 외분점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뭐냐면 x점 따로 y점 따로 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얘는 x점, y점 따로 구한다. 점 따로 구한다. 이게 이제 이 점들을 대하는, 이 좌표의 점들을 대하는 가장 기본 원리. 무게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첫 번째, 일단 내분점이라고 적으시고, 내분점에 대한 내용만 정리 한번 하고요. 자, 왜 그런지 기본적인 내용만 증명을 할게요. 증명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내분점에 대한 공식을 해석하는 것까지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내분점에 대한 증명. 들어갈게요, 증명. 일단 수직선으로 증명을 할게요. 편하게 이렇게 한 점을 내가 x1이라고 할게요. A 제목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고 B 점의 좌표를 x2라고 했어요. 얘를 이제 안에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할게. 안에서 m 대 n으로 내분한 이 점을 구하려고 그래. 이 점의 좌표를 x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점의 이름을 스몰 x라고 적을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내분점, 이 라지 x 점을 구하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얘는 m 대 n으로 나누는 거야. 자, 해석. 일단은 ax 대 길이의 b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길이에 대한 표시죠. ax 대 그 다음에 xb의 길이의 b가 m 대 n이라고 적으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요. 우리 앞장에 있는데요. 두점사의 거리 중에서 이 ax를 구하는 방법은 얘에서 x에서 x1을 뺀 게 되겠죠. 이게 ax지. 그 다음에 xb라는 것은 뒤에서 x2에서 x를 뺀 게 되는 거야.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워서 문제 풀면 돼요. 이게 이제 m 대 n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비례식을 구할 때 원칙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같다고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x2m, 그다음에 마이너스 xm은 이거 정리하면은요, x 이렇게 해야 되겠다. 원래 원칙은 순서를 m부터 쓰는 거니까. mx2 마이너스 mx는 여기서는 nx-nx1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할 것은 x이기 때문에요. x 한 끼를 묶어주는 거야. 얘를 이렇게 이항시킬게요. 마이너스니까. 그 이항시키면 되겠지, 이렇게. 정리하면은요, 우변을 먼저 적을게. m 플러스 n으로 묶이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mx2 플러스 nx1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 x는 양변에 n 플러스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n 플러스 n분의 여기는 mx2 플러스 nx1이라는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 공식은 어렵지 않으니까 외우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해석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해석이에요. 리딩.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 그러니까 이렇게 두 점이 주어지고 가운데 내분점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공식을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해석하는 건데 해석하는 방법은요. 일단 m대n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야, 방향. 어떻게 하냐? x1이라는 점에서 x2로 이렇게 가는 거야, 방향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왔을 때 해석하는 겁니다. 얘는 x1이라는 점에서 x2 방향으로 얘는 m 대 n으로 하는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된다. 이것이 중요한 식이에요. 뒤에 수능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를 실었는데요. 어떻게 실었냐면은 이런 식이 나왔어. 어떤 점이 나왔는데 x라는 점이 이렇게 나왔어요. 5분의 3a 플러스 2b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나왔을 때 요거는 x라는 점이 내분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5라는 점을 3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얘는 3a 플러스 2b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방향은 아까도 말했지만 b에서 a 방향으로다. 얘는 그래서 x라는 점에 대한 해석은 x는 b에서 a로 그 다음에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된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해석이니까 정리하도록 하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기출문제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내분적, 외분적 공무원 시험에는요. 하지만 뭐 어렵지 않은 공식이니까 암기하도록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은 x점, y점 따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x좌표는 이렇게 식이 나오지만 y좌표는 또 y2가 되고 y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분점도 마찬가지로 내분점, 내분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분점, 내분점. 다 공식으로 문제 푸는 거니까 또 똑같이 두 번째 내분점은요. 한번 정리만 하고 넘어갑시다. 똑같이 할게요. x라는 점은 m-n으로 바뀌고 mx2-nx1이라는 공식이 똑같아요. x는 x2 방향으로 m 대 n 되는 거야. 또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세요. 좀 어려운데 얘에서 이쪽 방향이잖아. 그래서 얘는 요렇게 m 간 이후에 요렇게 n1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 좌표가 외분점이 되는 겁니다. 요건 해석이야. x1에서 x2 방향으로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는 m 대 n 외분점 이쪽에 있는 겁니다. y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따로따로 구하면 되겠죠. y는 m-n분의 my2 ny1이 된다라는 공식까지 정리하면 점이 하나가 나오겠죠. 이렇게 x점, y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 세 번째 이제 무게중심 들어갑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고요. 물론 영어로는 G를 말하듯 G 말하는 거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공부하는 모든 이 도형들은요. 점도 그렇고 거리도 마찬가지고 좌표평면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와.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정의를 먼저 할게요. 정의가 중요하죠. 정의가. 지금 책을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약간 오류들이 많아요. 거기 이제 보면은 정의의 삼각형의 세 중심에 만나는 점이라 했는데요. 중심이 아니고 중선입니다. 제가 오류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정의는 뭐냐? 삼각형의 세 개의 중선의 교점을 말하는 겁니다. 중선의 교점. 자, 그럼 중선이 뭐냐? 중선이라는 것은요. 중선이라는 거는 삼각형의 하나의 꼭지점에서 선을 내리는 거야.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까지 내리는 선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칠게요. 이제 A, B, C가 있다고 치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좌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점을 찍을게요. A라는 점을 x1, y1이라 그러고 B라는 점을 x2, y2라 그러고 C라는 점을 x3, y3라고 할 적에 중선이라는 거는 꼭지점으로부터 마주보는 대변의 중선까지 이루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길이가 똑같은 점. 이 점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M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꼭지점으로부터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까지 있는 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었을 적에 만나는 점이 생기죠. 이 좌표의 이름이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 그리고 이 좌표를 우리는 영어로는 G라고 그러고 G. 무게니까 중력이랑 그래버티 쓰는 거죠. G 쓰고 얘 공식이 나오는 거 아시죠? 자,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쉽죠? 이렇게 해서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렇게 해서 공식 만들어진다는 거 가장 첫 번째 할 일이야. 자, 그런데 증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증명이 이거를 좌표를 나타내고 하면 되거든요. 좌표를 표시해가지고 뭐 2분의 뭐 해간 다음에 2대1로 내분하는 점. 이건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성질 중에 거기 나와 있지만 성질이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냐? 꼭지점으로부터 마주보는 이 중점에까지 있는 이 길이의 비가 2대1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죠. 2대1. 요거. 다시 한번 할게요. 얘는 꼭지점으로부터 그 다음에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까지 얘는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게 중요한 되게 성질이기 때문에 요걸로 증명을 해요. 2대1 내분점이라는 사실 요거 되게 중요한 성질이죠. 이렇게 2대1로 내분하는 점. 마찬가지로 여기도 2대1로 내분하는 점. 무게중심에 대한 성질을 바탕으로 증명하거든요. 자, 증명은 뺄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거기 이제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삼각형의 세 점에서
여기 그 내부에 이루는 이 점을 P라 그랬을 때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할게요. 삼각형의 내부에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무게중심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 교과서에 나온 것들이니까 정리할게요.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을 만약에 내가 P라고 해, P. 그랬을 때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 요것이 최소가 되는 것이 바로 무게중심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은, 세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선물을 쭉 만들었더니 6개의 삼각형이 생기죠. 얘는 6개의 삼각형,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똑같아요. 넓이가 같다. 저것도 중요한 기본 성질 중에 하나인데 봅시다. 어떤 거냐면요, 요렇게 할게요. 요 노란 삼각형이 생긴다 쳐. 요거와 요 삼각형의 그 넓이의 비를 봤을 때요, 여기 요 삼각형 전체에서 높이가 똑같죠. 요 노란 거랑 요거랑 높이는 똑같아, 그쵸? 그래서 밑변의 비가 2대1이기 때문에 넓이의 비도 2대1 돼버려요. 그래서 요 전체를 ES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ES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S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저 중선이니까 길이가 똑같죠. 따라서 여기 길이가 S, 높이가 똑같고 밑변이 똑같으니까 여기가 S, S, S. 세 개가 똑같잖아. 같은 원리로 길이가 똑같으니까 S, S, S. 6개가 다 똑같이 됩니다. 6개 똑같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무게중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공식이 중요하겠죠. 공식이 중요합니다. 이거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질은 아까도 말했지만 2대1로 내분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부에 거리 제곱 최소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넓이가 똑같다라는 사실까지만 기억하시면은 무게중심은 정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나오는 주제가요, 이제 중선 연결 정리가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공식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중선 연결 정리. 자, 중선. 아까도 말했지만 중선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배웠으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나왔을 때 삼각형이 나와야 되겠죠? 나왔을 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라고 말했을 때요, 요렇게 중선을 내렸어. 그럼 이렇게 길이가 생기죠. 똑같은 길이가 생겨. 얘는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공식은 A, B의 제곱, B변의 제곱의 합은, 그 다음에 A, C의 제곱을 2개를 더한 것은요, 얘는 2배에다가 얘를 만약에 D라고 하면은 AD 제곱 플러스 둘 중에 아무거나, 길이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그래서 BD의 제곱으로 하게 되면 됩니다. 이런 공식이 생겨요. 요거에 대한 증명이 있는데요, 이 증명은 그 교재 맨 마지막 문제에 제가 실어놨거든요. 그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5번째가 중요한데, 이제 각종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총 정리하도록 할게요. 각종 거리.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리는요, 첫 번째는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거는 공식이다. 이거 공식은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공식이니까 이 공식은 암기합시다. 자, 어떤 게 나오냐면은 한 점이 이렇게 있어. 이 점의 이름을 A라 그러고 X1, Y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 얘 직선의 이름을, 중요한 건 얘는 이렇게 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일반형으로 표시해야 돼. 일반형으로. 그리고 공식이 나옵니다. 거리라는 것은 요렇게 내렸을 때 수직 거리를 말하는 거야. 요 거리가 영어로 D가 돼. D. 그래서 공식은 D는 루트분의 절대값,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절대값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A제곱 B제곱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통째로 여기다가 대입한다.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공식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A, X자리에 X1을 집어넣고, B 자리에다가 Y1을 집어넣겠죠. Y자리에다가 그다음 여기다 C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공식이니까 이거 암기하시고, 두 번째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번에는 원과 이제 점, 원과 점, 원부터 점까지 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렇게 원이 나오고 점 하나가 나온다고 치자. 이렇게 바깥에. 그랬을 때 항상 원에서의 가장 키워드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얘는 중심을 항상 표시해야 돼. 중심 간의 거리를
D라고 하면은 이 원과 원위의 점들이 많죠. 점들이 많은데 이 점과의 최단거리는 이 거리를 말하겠죠. 이 거리. 그래서 얘는 최단거리는 여기서 D에서 이 길이 R을 뺀 걸 말하겠죠. R 뺀 거. 그래서 D-R이라는 것이 최단거리고요. 가장 긴 최장거리는요. 여기 있겠죠. 여기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이 점을 말하겠죠. 얘는 D 플러스 R이 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요. 이렇게 원하고 직선이 나온다고 쳐. 그 다음에 똑같이 해도, 뭐, 세 번째 원까지 적으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래서 얘는 아까 이 공식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똑같아요, 공식은. 똑같이 쓰면 되는 겁니다. 요게 D라고 넣고, 풀면 되는 거야. 여기가 D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점, 원과 직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세 번째 보면은 거기 이제 평행한 게 뭐죠? 평행한 거. 평행한 두 직선이 보여요. 요렇게 됐을 때요. 얘 거리는요, 이 둘 중에서 아무 점을 찍어요. 아무 점. 그래서 아무 점 찍어서 얘는 점을 표시를 하는 거야. 점을 표시해 반드시 x1, y1 표시한 다음에 결국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요 거리가 최단거리가 될 것이다. 자, 네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원과 원이 나오죠. 원과 원. 원이 있고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원과 원의 최단거리는 항상 중심부터 표시한다. 중심부터 표시해. 이 길이를 D라고 해서 D. 그럼 최단거리는 요게 최단거리 되겠죠. 이 점과 이 점이 최단거리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 라지 R 여기 스몰 r이라고 치면은 최단거리는 D 마이너스 얘도 빼고 얘도 빼야 되니까 R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단거리라는 거는 가장 긴 거리는 얘는 요까지를 다 연결시켜가지고 이 길이가 가장 길겠죠? 그래서 공식은 뭐 D 플러스 R 해가지고 나오는 공식들이다. 그 다음에 추가로 거기에 지금 정리를 안 했는데요. 추가로 이제 요거까지 정리합시다. 우리 여섯 번째 해가지고요. 요거는 뭐 대칭을 이용한 최단거리를 한번 정리할게요. 요거는 도저히 제가 정리하지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요렇게 해서 점이 있어요. A점이 있고 B점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X축을 거쳐야 돼. 요렇게 거칠 때 최단거리를 구하는 거야. 이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 길이의 최단거리를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최단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얘는 요거를 둘 중에 하나를 대칭시켜가지고 B 프라임을 만들어.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결국은 요 길이가 최단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A, B 프라임이 최단거리다. 자, 왜 그러냐면 얘는 결국은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 더한 게 되는 거예요. 요 밖에 있는 요 길이는 어떤 느낌이면 이렇게 갖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단거리 되려면 무조건 직선 거리가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구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거기다가 여기 안 해놔가지고 봅시다. 잘 나오는 용지 하나 이거죠. y equal x의 대칭일 때 A점이 있고 B점이 똑같이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를 거쳤다 갈 때 최단거리를 구하는 거야. 마찬가지다. 둘 중에 하나를 x의 대칭을 이렇게 시키세요. 시켜가지고 A 프라임 만들어.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최단거리 되는 거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공식이 뭐냐면은 A가 만약에 A, B라 그러면은 A 프라임은 B, A가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죠. 그래서 얘는 최단거리가 A 프라임, B가 되는 거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X축, Y축을 분석한다 그러면은 A를 Y축 대칭 이동시키고 B를 X축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길이를 구하면 되는 것까지 정리하시면은 아마 거리에 대한 내용들은 다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하세요. 자, 이번에 이제 66페이지를 볼게요. 근데 거기 보면은 기출 문제가 하나, 둘, 셋, 네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수능 문제들인데요. 1번의 키워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두 번째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세 번째는 아까 했던 것 중에 이제 그 y equal x의 대칭일 때 최소 거리를 말하는 거죠. 네 번째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거리 문제가 토탈 4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5번, 6번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6번은 내분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수학적인 원리를 묻고요. 5번째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것도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해석 잘하면 될 것 같고 7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그 거리 똑같은 거리 문제고요. 8번은 아까 했던 것 중에 x축, y축 대칭일 때 거리 그 최단 거리 구하는 거. 9번은 무게중심. 10번은 이제 거리 합이라는 키워드. 11번은 중선 연결 정리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 다시 한번 할게요. 얘는 직선과 그 다음에 원점 사이의 거리를 말했다. 그럼 결국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두 개의 점이 나온 거죠. 두 개의 점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점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가 3,1이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 기울기부터 먼저 갑시다. 기울기부터. 자, 기울기의 공식은 x끼리 뺀 것분해. 자, 얘세를 뺄게요.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위에서 빼니까 1 더하기 2가 되니까 기울기가 4분의 3 되겠네요. 그리고 둘 중에 아무 점 하나 찍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y 마이너스 y1은 그 다음에 기울기 4분의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해가지고 식을 세울게요. 이제 양변에 먼저 4를 곱합시다. 그 다음에 정리하면은 얘는 4y 마이너스 4는 3x 마이너스 9가 되겠지요. 넘기세요. 넘겨서 풀면은 항상 일반형으로 3x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넘기니까 마이너스 5가 돼가지고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고 얘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네요. 그래서 공식은 D는 루트분의 절대값 루트분의 절대값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루트 A제곱 B제곱 3, 3은 9, 4, 4, 16 그 다음에 이거를 대입한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5만 남겠지요. 보다시피 분모도 루트 25가 될 것이고 얘가 5가 되니까 정답은 1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는 같은 거리에 있는데 x축 위의 점이래요. 얘는 점을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x축의 점을 p라 그러고 이 좌표를 x, 0이라고 합시다. x축 위니까. 그리고 같은 거리이기 때문에 공식은 뭐냐? AP는 BP라는 것이 공식이 있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게 되면은 A가 1,4, A가 1,4, 그 다음에 B가 3,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공식은 AP는 BP지만 이거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제곱을 하는 이런 기본적인 테크닉이 필요하죠. 그래서 AP 제곱은 x끼리 뺀 거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뺀 거의 제곱하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고 이거는 bp 제곱, x끼리 뺀 거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뺀 거의 제곱 0이니까 이거 풀면 돼요. 이거 풀면은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 식을 좀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y = x란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a가 있는데 a 좌표가 5,3이래요. 5,3 이쯤에 있다고 치자. 그리고 얘가 문제를 보니까 x 위의 점 B 그 다음에 x축 위의 점 C 이렇게 되는 거네요. 요렇게 해서 여기 점이 B가 되고 C가 되고 요 삼각형의 이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물었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풀 때 원칙은 뭐냐면은 A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대칭을 시켜. 이렇게. 그래서 A'이라고 합시다. 길이가 똑같겠죠. A 좌표는 아까도 말했지만 Y 플러스 대칭일 때는 두 개 바꿔주는 거니까 3,5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 A를 가지고 X축을 대칭시키세요. 이렇게. 그럼 요거를 우리가 A2'이라고 그러고 이 점의 이름을 X는 그대로고 Y가 바뀌겠죠. 이렇게. 요 두 개를 이어주세요. 이어주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은 요 노란 길이가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노란 길이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노란 길이가 이 길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요 길이가
다시 한번 할게요. A 프라임, 그 다음에 A2 프라임의 길이가 가장 최소가 되겠죠. 길이는 요 주정사의 거리이기 때문에 구하게 되면 루트 x의 길이 뺀 거의 제곱 3 빼기 5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그 다음에 5 빼기 빼기 3 8의 제곱이니까 64 해가지고 루트 70 요 계산하면 답이 되겠죠. 루트 70 틀렸네요. 어디서 틀렸지? 3 빼기 5 2 4 빼기 빼기 3 루트 70 최소값도 70이 나와야 되는 68이구나. 68 4가 나오니까 2루트 4 1은 4 4 7 28 1루트 17이라는 답이 나왔네요. 자,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네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이거 주점사의 거리인데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함수 두 개가 나왔네요. 2x제곱과 그 다음에 하나의 식은 루트 2분의 x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럴 때 주점사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 결국은 얘는 두 점을 먼저 구해야 돼요. 두 점을 직접 구해야 되기 때문에 두 점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개씩을 갖다 놓고 푸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합시다. 먼저 제곱하게 되면 4x제곱은 2분의 x가 될 것이고 이렇게 넘기세요. 얘는 8x 4제곱이 되겠네. 8x 4제곱 마이너스 x는 0 돼버리니까 먼저 x로 묶읍시다. x로 묶으면 8x 세제곱 마이너스 1 요거 보이시죠? 8x 세제곱이라는 것은 얘는 2x1 세제곱하는 거고 얘는 1세제곱이니까 공식 a-b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공식 쓰게 되면 x 값은 0하고 2x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0 집어넣으면 한 점이 0,0이고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여기 둘째 아무 것이 상관없어요. 2분의 1 제곱이니까 4분의 1 곱하기니까 2분의 1 이거의 주점사의 거리니까 루트 답은 x끼리 뺀 거 x끼리 뺀 거 제곱하게 되면은 정답은 2분의 루트 2라는 답을 얻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점사의 거리 구할 때 두 점을 직접 구하려고 같아고 놓고 푸는 거. 그래서 x를 구하려고 4차가 나왔지만 결국 이거 인수분해 해서 풀게 되면은 나머지 두 개가 허근이 나오기 때문에 주점이 이해가 된다라는 건 그 다음에 주점사의 거리 이용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문제 보게 되면은 두 실수 AB에 대하여 루트 A제곱 B제곱 루트 나왔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해석하는 거에서 루트 A제곱 B제곱이란 말에 대한 해석을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루트 A-4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B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거리의 최소값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해석만 잘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루트 안에 제곱이 보이면 거리를 말하는 거다. 첫 번째 놈의 해석. 첫 번째는 얘는 점이 a-0, b-0이니까 a, b와 얘는 원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다. 자, 두 번째 해석. 두 번째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은 a, b. 자, 두 번째는 a, b는 일단 기본이고요. 자, 두 번째 그다음 뭐냐면 마이너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4,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요. 4, 마이너스 2와의 교점이다. 아니, 거리다. 자, 이게 지금 해석이에요. 일단 한번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원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 B가 어딘가에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4, 마이너스 1, 2, 3, 4,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B가 어딘가에 있는 거야. 뭐 요게 있든 뭐 요게 있든 있겠죠. 그러면 최소가 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위에 X축 이 직선 위에 있어야지만 되겠죠. 여기 AB가 있겠죠. 어딘가에. 그래서 얘는 AB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해요. 결국은 뭐냐면 요 주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직선 거리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해석하니까 결국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원점과 4,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요. 네, 정답은 2루트 5가 되는 x끼리 뺀 걸 제곱, y끼리 뺀 걸 제곱하면 2루트 5가 답이 됩니다. 네,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아까 했던 그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렇게 나왔어. 좌표평면상에 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A점이 있고요. A점이
A, B고 그 다음에 B점이 있어요. B점의 이름은 C, D다. 여기 사이에 내분점이 있는데 내분점의 이름이 P야, P. 자, P가 X, Y래. 그럴 때 뭘 구하는 거냐면은요. A, P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것도 해석해서 뭐라고 나왔냐면은요. 요렇게 문제를 바꿨어. OX는 3A 플러스 2C라고 바꿨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거는 X 따로 Y 따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X부터 먼저 구합시다. 아까 했던 내용이랑 똑같죠. X는 5분의 3A 더하기 2C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5를 3 플러스 2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럼 얘는 3A 플러스 2C가 되면서 방향 C에서 A 방향으로 3대2니까 요 길이가 그러니까 X로 말하면 3대2가 똑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X는 뭐냐면은 2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자, Y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X 값과 Y 값을 따로따로 하더라도 결국은 직선상에서는 내분점, 이분점의 비율은 똑같겠죠. 내분점의 비율은 똑같겠죠.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Y를 해도 마찬가지가 된다. 5Y가 나와 있고 3B 더하기 2D가 나왔죠. 마찬가지죠. Y는 5분의 3 더하기 2분의 3B 플러스 2D 해가지고 결국은 D에서 B로 똑같이 D에서 B로 3대2 내분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니까 결국은 X라는 거는 전체 O 중에 이만큼에 해당되는 거죠. 5분의 2의 A, B가 되는 것이 이 문제 핵심이다. 근데 A, B의 길이가 거기 4가 아니고 40이에요. 잘못 나왔습니다. 이게 40이기 때문에 정답은 5, 8, 40, 16이 되는 이런 문제였어요. 그 길이가 40이에요, 40.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 7번 문제 보면은,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같은 거리에 있고, 여기서 키워드는 같은 거리죠. 자, 같은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Y축 위에 있다. 자, 이게 핵심이네. 그래서 키워드는 같은 거리고, 그 다음에 Y축 위에 점이죠. 자, 같은 거리. 결국은 해석하면 뭐니? Q니까 A, Q는 Q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Y축의 점이니까 Y축의 점을 우리는 Q, 그 다음에 0, Y라고 할 수 있겠죠? 식세워서 문제 풀면 돼요. 물론 제곱이 필요하겠지, 제곱이.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AQ제곱, BQ제곱 해가지고 문제 풀면 어렵지 않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정답은 Q가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대요. 계산하면 Y값이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부터 문제 풀까요? 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8번을 보면 요번에는 이제 전자총을 쏘는 건데 뭐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8번에 보면 좌표축을 그리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좌표축을 그려. 이렇게 해서 X축, Y축을 그린 이후에 A점이 있는데 A점의 좌표가 주어졌네요. 6,1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D에 있어, D에 있는데 D가 2,3이죠. 자, 점 D 2,3. 이 정도 찍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X축을 한번 거쳤다가 여기 갔다가 가는 거죠. 그쵸?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은요. 핵심은 이겁니다. X축 거쳐, Y축 거쳐 갈 때 최단거리는 무조건 대칭 이동시킨다. 대칭시켜. 그래서 A'를 구하면 6, 마이너스 1 될 것이고요. D를 또 대칭 이동시켜요. 이렇게. 요 길이가 이제 똑같고, 요 좌표가 D'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놈의 길이가 최단거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자, 정리하면 A', D'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계산하게 되면은요, 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기 때문에요. 계산 한번 해볼까, 이거는?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6 빼기 빼기니까 8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빼기 3, 4의 제곱이니까 8, 8에 64, 4, 4, 16. 80이 되겠죠? 얘는 그리고 16 곱하기 5니까 4 루트 5라는 답을 얻게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좌표를 구하는 거구나. 결을 구하는 게 아니라 좌표를 구하는 거네. 다시 한번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 A', D'을 지나는
점 B의 좌표 A를 구하는 거네요. 이 좌표를 구하는 거네, B, A를. B가 결국은, X축이 있으니까 X, 0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요거는 거리를 구한 거였었고요. 얘는 A', D'를 지나는 직선이 결국은 X축 절편을 구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할게요. A', D'를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해야 돼. 직선의 식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이니까 첫 번째 할 일은 기울기부터. 자, 기울기부터 먼저 하겠죠? 기울기는 X 길이 백업분의 6 빼기 빼기 8분의 마이너스 빼기 빼기 3이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나오고 뭐 두 점 중에 아무 점이니까 이 점을 대할까요?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하면 직선의 식은 X끼리 X-X1는 아니 Y-Y1는 그 다음에 기울기 곱하기 그 다음에 X-X1 하면 되겠죠? 정리합시다. 1을 곱해서 정리할게요. 2Y 플러스 2는 마이너스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지워지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긴 좀 식인데 이제 어차피 절편을 구하는 거니까 y 0 집어넣을게요. y 0 집어넣어서 바로 구할게. 0 집어넣으면 넘어가서 x라는 놈은 600이니까 4가 되는 거였네요. 그럼 정답은 4,0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원칙을 이렇게 구하는 거지만 이 문제에서 묻는 물음은 좀 특이하게 냈기 때문에요. 두 개의 직선을 구하고 나서 여기에 x절편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9번 문제 볼까요? 9번 문제 보니까 요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좀 복잡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A가 4,1이래요. 1, 2, 3, 4,1에 A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 B가 1,4이기 때문에요. 1,1, 2, 3, 4 해가지고 이게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삼각형 OAB에 대하여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AB를 1대2로, 그러니까 이 정도 말하겠죠, 이렇게. 1대2. 이렇게 이 점을, 길이가 똑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점의 이름이 C. 그 다음에 2대1로 외분하는 점. 2대1이랑 이쪽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쭉 해서 여기 D가 이렇게 있겠지. D가 이제 있어. 길이가 똑같아.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두 삼각형 OCB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요. OCB라는 삼각형 하나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OAD. 자, OCB가 있고 그 다음에 OAD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OAD가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지. 자, 파란 삼각형, 노란 삼각형 만들어지는데 핵심은 뭐냐면은요. 요 파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G1이라 했나? 얘가 뭐 G1이라고 치고 얘가 이제 G2라고 하는 거야. 노란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이니까 이렇게 해서 G2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놈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핵심은. 자, 원래로 말하면은요. C 좌표를 구하고 D 좌표를 구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 OAD의 무게중심도 구해. 그 다음에요. 이 삼각형에서 똑같이 OBC에 대한 무게중심을 구해요. 주전사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너무 복잡해요. 자, 복잡하니까 무게중심 구하여 푸는 건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조금 다르게 써볼게요.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하냐면은 두 번째 걸로 풀게. 두 번째 걸로 어떻게 푸냐면은 여기는 요 삼각형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보는 거예요. 삼각형. 요 삼각형 내에서 요 삼각형 내에서 요 삼각형, 이 빨간 삼각형과 파란 삼각형 두 개는 닮은 꼴이야. 그때는 닮은 꼴을 이용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왜 그러냐면요. 무게중심의 특성이 이 길이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닮은 비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가 3이 되고 이게 2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할게요. 닮은 비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OAB 삼각형 대
삼각 OAB 대, 그 다음에 삼각형, 요거, 지원, OG2 지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요게 B가 전체가 3대2가 되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결국 뭐냐면은 얘는 AB의 길이의 3분의 2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구하고자 하는 놈은 G1, 얘는 3분의 2 곱하기 A B의 길이가 된다는 사실만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AB의 길이를 구해서 3분의 2 곱하면 돼요. AB의 길이는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401 제곱이니까 3, 3은 9, 플러스 3, 3은 9. 그 다음에 3분의 1을 곱하면 답이 나온다. 루트 18은 3이, 9이 18이니까 2 루트 2라는 답을 얻게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렇게 복잡할 때는 좌표를 구하지 않고 닮은비를 이용하는 이런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그런 그 직관력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10번, 11번 두 개 남았는데요. 10번, 11번 두 문제 봅시다. 10번에 이제 문제는 4개의 공장이 있어요. 4개 공장이. A, B, C, D가 있어요. 이제 거기 이제 보면 동쪽으로 5km, 동쪽 3, 북쪽 4km 이런 말들 있잖아요. 결국 얘는 좌표축으로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좌표축 표시할게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A를 시작할 때 그 A를 원점으로 놓는 게 좋겠죠? 원점으로 놓고 나서 B는 어떻게 있냐면은요. 동쪽으로 5km. 다시 말해서 이쪽이니까 5,0을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C 공장은요. 동쪽 3, 그 다음에 4. 이렇게 있겠네요. C 좌표는 3,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가 있는데 D는 동쪽으로 1km, 그 다음에 북쪽 3km. 이렇게쯤 되겠네요. 요쯤에 찍어가지고 B가 1,3이라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 될 때, 내 공장의 직선거리합이 최소가 된다. 자, 여기서 핵심은 직선거리합이 최소다. 라는 말이죠. 뭐 중간에 있다고 치자. 이게 이 점을 P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기리합이 AP 더하기 BP 더하기 CP 더하기 DP가 최소가 되는 지점. 정리할게요. AP 플러스 BP 플러스 CP 플러스 DP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구하는 거예요. 최소가 구하는 그런 문제네요. 그럴 때 직선거리 합을 구하는 거죠. 이거는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이제 요거 하나만 이론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자, 1번 거리의 합이라는 것에 대한 이론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거리의 합. 자, 거리의 합이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사각형이 있다고 치자.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있다고 쳤을 때 거리의 합이 최소라는 얘기는 이런 걸 느낌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갈 수가 있겠지, 점이. 최소가 되려면은 얘를 쭉 피는 거야. 쭉 피면 직선거리가 쭉 되겠지,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갔다가 올 텐데요. 얘를 쭉 펴가지고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 점이 이 거리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할게요. 얘는 곡선으로 가지 않고, 꺾어서 가지 않고, 꺾인 점이 아니라 꺾인 선분을 쭉 펴가지고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쭉 펴서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 문제를 푸는 해법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냐면은 이렇게 푼다. 요 꺾인 걸 펴가지고 쭉 펴가지고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B하고 A, B, C, D가 되겠구나, 얘가. 요 D하고 이어서 이렇게 쭉 직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는 빨간 거랑, 그러니까 BD 길이, 요 길이가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빨간 거예요, 빨간 거리고요. 얘 1번 거리로 할게요. 그 다음에 CP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요렇게가 1번 거리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길이가 2번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하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정리하면은, 전체적인 문제의 핵심은 해석하니까 얘는 1 더하기 1을 구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돼요. 1 더하기 1을 구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얘는 BD의 거리, 그러니까 BD의 거리 플러스 AC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정리합시다. 루트 BD의 길이는 X끼리 뺀 거의 제곱 4, 4, 16 플러스 3, 3, 9
루트 25니까 5가 되겠고, AC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6 플러스 9 해가지고 5. 답은 10이 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원리만 알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거리합이라는 것은 꺾인 선분이 있으면 반드시 쭉 펴가지고 구한다. 이게 원리였죠. 이제 마지막 문제 봅시다. 11번 문제. 얘는 아까 했던 중선 연결 정리에 대한 약간 또 다른 변형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 증명하는 방법을 대한 부분인데요. 이 문제의 핵심은 증명 방법이에요. 증명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증명법. 자, 증명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식이 나왔을 때요. 그 식을 바꿔주는데요.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좌표축으로 표시하는 게 핵심이야. 좌표축에다가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삼각형을 옮기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요. 저기 M이 중점을 보면 안 되고 BC가 2대1로 내분되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대 1 되는 점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점에 있는 거예요. D라는 점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나오고 여기 A가 나오고 C가 나오고 이런 그림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림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뭐라고 물었냐면요. AB의 제곱 플러스 2AC 제곱. 아까랑 좀 다른 게 중선 연결 정리는 길이가 똑같이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이럴 때는 3으로 바뀌고요. 거기 이제 보면 AD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CD의 제곱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게 중선 연결 정리에 대한 그 변형적인 부분인데요. 여기가 2대 1인 경우는 여기가 3이 된다는 거. 요거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증명법이 중요해요. 좌표를 표시하는 거야. A를 A, B라고 하고 C를 C, 0이라고 하면 B는 마이너스 2C,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식대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좌변의 식을 그대로 적어주는 거야. AB의 제곱 플러스 2AC 제곱을 한번 구해봅시다. AB의 제곱이라는 것은 요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A 플러스 2C의 제곱 그 다음에 B는 0이니까 B제곱이 될 것이고요. 2AC 제곱이라는 거는 2배의 중괄호 치고 A-C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쭉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은요. 시간 관계상 얘는 3A 제곱 플러스 3B 제곱 플러스 6C제곱이 되는데 이거를 풀잖아요. 우변을 풀잖아. 우변을 이거를 정리하잖아. 이걸 정리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C제곱이 나와요. 정리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하시도록 하시고요. 결국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증명 끝인데요. 이렇게 하면 증명 끝인데 하고 싶은 얘기는 도형에 대한 증명할 때는요. 도형 자체로 푸는 게 아니라 그 도형을 좌표 평면에다가 이동시켜. 그래서 점을 찍어가지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쉽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짓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칠게요.